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종합특검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했거든요. 이게 왜 홍장원이 왜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이 돼 조사를 받아야 돼? 그래 갈팡질팡을 하는 과정이었고 일부 언론들의 단독 보도만 가지고 판정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종합특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홍장원 전 차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 국정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의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어 조태용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장원 차장이 영문으로 번역한 후 주한 미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서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홍장원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했다. 사실상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과 실행 관계에 관련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 일단은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홍정원 1차장 저도 참 굉장히 이게 뭐지? 네. 뭐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분에 대해서 이게 내일 안에 피의자 그러니까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기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계적으로 당시 윤석열 정부 그 내란 일으킨 대통령실에서 국상에서 내려와서 저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한 1차장한테 내렸고 배당을 한 거고 배당을 네.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내려온 거를 항명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그냥 기계적으로 또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봤을 때는 내란 행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조사 대상에 된 것 같지. 홍장원 차장이 이 내란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태도라든지 본인에 대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는 피의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적절하지 그래 않은 것 보여요. 같다. 네. 우리 평론가님 솔직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근데 뭐 조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또 이 조사 이후에 정치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지 않겠나 해소하기 위해서.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워낙 이렇게 밖에다 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럼 홍장원 차장 이런 혐의를 받았고 어느 국면부터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다르게 공격적인 얘기들 윤석열을 향해서 혹은 조태용을 향해 했을까 그 찾아보다 보니까 본인 말 중에 힌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정무직 회의라는 게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이번에 특검하면서 밝혀진 게 아니고 본인 구술에 다 있어요. 원래는 정무직 회의라는 게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던 거였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조태용이 매일 아침에 티타임 형식으로 했다고 홍장원 전 차장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과 티타임을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그 국정 운영이 참모기 때문에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자기고백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언을 했었냐면은 본인 말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께 야당에다가 해외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비상계엄이 여러 국면을 잘 감당하겠다는 이런 전화 한번 거는 게 어떻겠냐고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자기는 조태용한테 건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조태용이 이걸 어떻게 받았냐? 다큐로 받아가지고 12월 6일 12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홍장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했다. 야당과의 소통을 건의했다는 걸 근거로 내통하고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거기서 이제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보위원장실을 찾아가서 정보위원장 여야 간사들한테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꾸준한 설명들이 쭉 온 거거든요. 그럼 홍장원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다가 본인이 수인할 수 없는 한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있는 일들을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결론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도 영향을 줬고 윤석열의 형사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건데 그러면 사후적으로 그 앞에 함구하고 따랐던 부분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라인을 보더라도 처벌을 이거 해야 되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네. 기계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다니까. 네. 그래서 특검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런 데서 또 빼면은 특혜를 줬다고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굉장히 메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드라이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후에 뭐 이거를 혐의 없음이든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이게 사실상 최종적으로 꼭 기소가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것 특검 같아요. 내부에서 이제 취재한 뭐 기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계엄의 밤은 뭐 그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행적들이 길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진실을 얘기한 건 12월 3일에 여러 통화들에 대한 상황이었던 거고 12월 4일과 5일에 홍장원 행위라는 게 있다. 6일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마도 4일과 5일의 행위들을 두고 이것이 결국은 내란 이후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그 정무직 그 간부로서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에 종사하고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그 자체는. 세상을 네. 유지했다라고 보기는 네. 어렵고요. 음. 제2의 쿠데타를 막는다라거나 어쨌든 또 그 임명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명령 개통상에서 내란의 개통이 있으니까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향후의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기소되고 이런 문제들은 수사와 이제 법리적인 문제고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절차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뭐 사면 절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독립운동가인 여운형 선생이 일본군 주둔군을 만나요. 그걸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군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왜 가서 일본군의 퇴진을 논의하느냐 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금관을 쓸 수 있는 자리는 못 돼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우리 홍장원 차장이 그 당시 했던 일들이 제2의 극단적인 뭐 내란이라든가 그 국정이 완전 마비되는 사태를 막았고 또는 뭐 극단적으로 보면 어떤 뭐 유혈이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도 아니, 막았는 맞아요. 큰 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 이 수사라는 것과는 다르게 존경받아야 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재무 씨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내심 홍장원 차장은 뭔가 연루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탄핵과 내란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는 엄청난 용기였고 그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받아야 되고 일단은 의견이 나온 게 22일 날 입건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얘기로는 누군가가 과정 속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에겐 시간이 일단 있고요. 좀 지켜보고 수사 결과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